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그 통신의 속도, 통신의 속도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와이파이가 있었죠. 그리고 LTE도 지금 LTA까지 나왔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만족 못하는 것이 이제 유저들의 생각입니다. 욕심은 이제 자꾸 무한하게 이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라이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미 예전에 나왔던 재료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이 라이파이인데, 자, 지난 금요일에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이 조금 이제 주춤거릴 때 이런 쪽들이 또 치고 나갈 개연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파이 쪽,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LED 쪽이 요즘 어렵죠. LED 관련주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LED 조명주들이 시원찮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의 돌파구를 갖고 시세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죠. 이 라이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라이트 피델리티를 줄여서 한 것이 바로 라이파이죠. 네. 영국에서 헤럴드 하스 교수가 처음 제안한 기술이고요. 가시광을 이용을 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와이파이를 대체할 미래통신 기술이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감은 잡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와이파이는 뭐예요? 장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받아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라이파이는 장비가 필요 없어요. 네,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LED 조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LED 전구를 매개체로 해서 데이터 전송 받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용이 세이브 되겠습니까?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라이파이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형광등 같은데 LED 라이트에서 바로 받아서 통신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 물론 이제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막히겠지만, 우리가 와이파이라든가 LTE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입니다. 자, 구조 역시 뭐 더욱더 아까 그림보다 조금은 더 세분화돼서 설명이 좀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전등 밑에서 바로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보통 많이 걸리죠, 최근에. 근데 이 라이파이를 이용하면 1초 내에 전송이 된다고 그래요. 네, 얼마나 빠릅니까? 약간의 불리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빠른 속도 때문에 라이파이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보안이 상당히 항상 위협을 당하잖아요. 보안이 위협을 당하는데 해킹이 위험성이 낮다는 거죠. 막으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 사진에 나오듯이 막으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해킹 위험성이 낮다는 거. 이게 가장 강한 강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뭐 차량과 충돌을 뭐 방지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라이파이의 장점은 뭐예요? 가시광선 사용하는데 뭐 돈 냅니까? 네, 무료죠, 무료.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고, 보안, 해킹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역시 뭐 인체에 무해할 수밖에 없겠고요. 빠른 속도가 이제 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보다 한 100배 이상이 빠르고 요즘 최신 기술 LTE보다 한 66배 정도 빠르다 그래요. 그 측면입니다. 그리고 전자파 노출 안 되고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는 게 또 강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편리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이제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네, 단점도 있죠. 아직까지는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라든가 표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근데 이 표준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초창기 때 기술은 대개 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죠. 그런 측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직진하는 그 직선상에 놓여져야 됐다는 거, 그래야 된다는 거. 낮에 그리고 밝은 상황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뭐 대책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측면이라든가 또 원거리는 좀 불편합니다. 원거리 통신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단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성장성이 연간 한 80% 이상 성장하는 이런 라이파이라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LED가 또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LED 전구를 사용해서 빛을 받으니까요. LED 비중 확대되면은 라이파이 자연적으로 넓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현재 옅은 부분이죠. 옅은 부분이 바로 LED가 증가하는 속도인데, 자, 이런 정도로 LED 조명이 증가하고 있다면 LED 조명에 따른 성장성은 라이파이는 대단히 크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LED 반도체 소자 산업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주파수 걱정이 없죠. 예. 그리고 군사나 보안시설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고요. 예. 실내에서도 위치정보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상의 강점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라이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라이파이를 오늘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들 그 공모주 상장되기 전에 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공모주 중에 상장 예심 청구를 한 기업이 있어요. 세미콘 라이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세미콘 라이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상장 예심을 이미 청구를 해서요. 그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고 이미 상장 예심을 청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화선이 될 개연성이 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상장이 이미 된 기업들 중에서도 물론 관련되는 게 있죠. 네,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국내 라이파이 산업이 현재 조명 특허를 2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국내 라이파이 산업이 클 수 있는 배경이 일단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미콘 라이트에 버금갈 수 있는 상장 기업은 역시 그 유양 DNU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세미콘 라이트가 소개가 되고 있죠. 네, 세미콘 라이트 소개가 된 부분이고요. 유양 DNU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M&A 모멘텀도 좀 있죠. 물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모멘텀만 보는 거예요. 네, 모멘텀만 보는 측면에서 유양 DNU 같은 경우가 관련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LG 이노텍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라이파이 통신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양 DN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기업 중에서는 이쪽이 제일 이제 관련성이 이제 크다. 시기하고는 이제 별 문제입니다. 네, 종목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관련주들 쭉 나옵니다. 그죠? 네, 관련주들 나옵니다만은, 예, 유양 DNU가 아까 말씀드렸던 M&A 모멘텀이 있고요. 나머지 빛과전자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관련성이 큰 거는 유양 DNU, 그리고 상장될 세미콘 라이트, 요 정도 범주고요. 나머지 이제 부대장 정도가 이제 빛과전자, 텔레필드, 옵티시스, 필룩스 정도입니다. 맨 밑에 것들은 연관성이 있지만 조금은 연관성이 떨어지고 재무적으로 좀 처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시기를 잘 저울질하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